여러분 안녕하세요. 홈스탠다드 부동산의 김용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물가 상승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최소한 물가 상승보다는 더 벌어야 현상 유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수익률을 내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유명한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라는 이 분은 지난 60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투자의 귀재다 이렇게 부르죠. 이걸 보면 약간 근데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연평균 20%의 수익률.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무슨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이 이거를 60년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거죠. 일시적으로 올해 내가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서 내 자산을 2배를 만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2배가 내년에 갔더니 마이너스로 오히려 전환이 되고, 또 이렇게 등락이 이렇게 되면서 결국 20년이 지났더니 결국은 남아있는 돈이 없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고 오히려 원금을 다 잃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일시적으로 돈을 벌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기분도 내고 하는데, 롱텀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가치 투자를 해라.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한다. 이분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미 여기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니라 그런 분이기 때문에 경영진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누구랑 같이 아주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어떤 그 사람들이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거를 은연중에도 많은 정보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고급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이 주식 시장은 어떤 자본가들의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 또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장난치는 사람들이 또 있고,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쉽게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평가된 종목을 지나고 봤더니 저평가인 거지, 우리가 그 순간에 뭐가 저평가된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시장에서 참 돈을 벌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많은 부자들을 알고 있어요. 주변에. 한국에도 있고 어떤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단한 자본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슨 대단한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을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버는 방법은 부동산이라는 어떤 종목을 잘 잡았고, 또 우직하게 그냥 세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여기 땅이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역에 내가 어떤 세해 받을 만한 어떤 건물을 상가 건물을 사놨는데 그 건물이 6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 제가 앞에서도 여러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토론토 GTA에서 지난 여기가 2005년 시점으로 해가지고 쭉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올 7월까지 이제 업데이트된 정보라서 제가 이제 요거는 새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정보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와 좀 다르게 제가 이렇게 그린 거는 이 좌측이 이 퍼센티지로 이거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좌측에 보시면 여기가 30만 불, 이 글씨가 좀 작을 수 있는데 이 30만 불, 60만 불, 120만 불 이렇게 해서 이게 배수로 올라가요. 그래야 이게 30만 불일 때 올라간 뭐 10만 불하고 이게 100만 불에서 올라간 10만 불이 이 퍼센티지로 평가가 돼야지 제대로 그게 올라가는 그 율을 볼 수 있겠어. 이렇게 제가 이걸 그렸죠. 이렇게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한 30만 불대에서 시작한 초반에서 시작한 것이 2022년 초에 이미 120만 불을 넘었으니까 이때 이미 4배가 올라간 거예요. 4배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뭐 7.2%의 뭐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7.2%씩 복리로 올라가면 그게 이게 한 10년이면 2배가 돼요. 2배가 됐기 때문에 또 그게 2배가 되기 때문에 4배가 되는 거예요. 20년에는. 30년에는 원래 이게 8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4배가 또 2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게, 이 부동산의, 이 지금 GTA의 부동산이에요. 이것만 언뜻 들으면, 야, 부동산으로 큰 돈 벌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그렇게 큰 돈을 못 벌었을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편한 투자, 그것이 이 부동산, GTA의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근데 아까 이 워렌 버핏의 주식은 내가 무슨 삼성전자 지금 주식을 갖고 있다고 쳐도 거기에서는 아주 작은 뭐 배당이나 조금 나올까? 대단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부동산은 어떤 주거를 제공했죠. 주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가서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테넌트가 살면서 내 모기지를 갚아줄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주거라고 하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거를 제공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나는 테넌트에게 주거를 제공한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지나고 봤더니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죠. 어떻게 보면 어떤 내가 커뮤니티에 기여를 한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콘도를 사지 않았다면 빌더가 확대 해석을 하자면 빌더가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지도 못했을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건물이 생겼고 그걸로 인해서 또 테넌트들이 어떤 보금자리를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기에서 렌트를 얼마 받고 이거는 작은 문제예요. 그런 일단 큰 우리가 어떤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이 토론토 이런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내 도시에 기여했다. 둘째, 또 예상치도 않은 덤으로 투자 수익까지 보게 됐다. 이 두 가지만 먼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커뮤니티에 기여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보너스로 투자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면 더 기여를 해야 되겠지? 기부도 하고 그거는 다른 얘기라서 요번엔 차치하기로 해요. 이거는 타입별로 본 그래프예요.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파란색은 단독주택, 이 오렌지색은 타운홈. 우리가 이거는 프리홀드 타운홈을 제가 좀 뽑았어요. 그냥 콘도 타운홈은 차치하고 여기는 지금 이 그레이는 콘도 아파트 형태의 콘도.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제가 각각 요걸 발췌를 해서 별도의 하나의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옆에 쭉 옆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20만 불씩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마치 이 일반 단독주택이 급등했다가 또 급락한 것처럼 막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다시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에 25만 불에서 50만 불이 되고 100만 불이 되고 200만 불이 되는 이게 배수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다시 그렸어요. 보시면 제가 이걸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타입별로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올라가는 시차. 만약에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만약에 콘도를 샀다가 타운하우스 올라가는 시절에는 타운하우스를 탔다가 또 너무 많이 이게 올라갔을 때는 뭐 콘도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뭐 이상적인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 주택의 우리가 이거는 그래프를 기울기를 보면 돼요. 기울기를 보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기울기를 보면 얘는 좀 더 이 그래프가 조금 더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약간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더 빨리 많이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콘도를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별 큰 의미가 없었어요. 거의 뭐 조금 올라갔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올라갔던 이 단독주택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밑에가 안 보이는구나. 이때가 이제 2017년이에요. 2017년에서 약 한 3년간 안 움직여요. 이 주택이. 반면에 이 콘도는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확 길어졌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때는 이 콘도가 훨씬 더 많이 급등을 했어요. 이 단독주택이 별반 올라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때에도. 그리고 이때는 이 코로나 시절인데 거의 세 개의 이것들이 다 같이 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거라도 안 사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뭐 많이 샀죠. 그리고 그때 다시 이것이 꺾이고 지금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급등락이 오히려 주택에서는 급등락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완만하죠. 그래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템별로, 이 타입별로 이것이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나 괜히 말이야 이거 사놨다가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냥 보니까 지금 하우스 잘 올라가는데 괜히 내가 그 아파트 사놨다가 지금 올라가지도 않네. 그래서 여기서 뭐 별 수익 없이 여기서 팔고 또 여기로 옮겨요. 옮기면 어떻게 돼? 얘가 올라갈 때 이게 다시 또 꺾여서 얘는 안 올라가고 있는데 또 내가 저거 아파트 괜히 팔아가지고 저것도 뭐 올라가는 항상 그렇게 뒷북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워렌 버핏과 우리 그 옆집의 부자 아저씨, 부동산으로 돈 부자 아저씨, 별로 고등교육도 받지 못한 그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분처럼 그분이 왜 돈을 벌었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돈을 벌려면 이런 한번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지금 그래프로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줄창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급등락이 있겠죠. 뭐 약간 이렇게 등락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럴 때 한번 퍽 튀어오르는 때가 있어요. 이때 먹어야 돼요. 이때 한번 수익이 나야지 이게 약간 이 부동산의 가격이 점프를 해. 근데 여기에서 물론 뭐 매년 뭐 조금씩은 올라갔겠지만 그때에서 한 별로 많이 먹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더 뭐 그래프를 더 요거는 한 10년치의 그래프니까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에서 내가 최소한 이 콘도를 샀으면 이때 여기서 한번 먹었어야 돼. 그렇지 않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아버려. 그럼 뭐 불과 뭐 한 그래도 뭐 올라긴 올랐지만 한 2, 30% 올랐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팔고 나오면 사실 큰 돈이 안 돼. 물론 뭐 손해는 안 봤어요. 이런저런 뭐 경비 빼고 또 손해는 안 봐주만 큰 재미를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괜히 이거 해가지고 뭐 테넌트 뭐랑 싸우고 고생만 하고 그냥 던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이렇게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갈 때 먹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요때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크게 올라갈 때 큰 거를 2번이나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거를 2번 먹었어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이 2개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이 2개를 먹은 사람. 그렇지 않고, 월스트는 이때 들어온 사람이겠죠. 근데 그래도 뭐 사실은 그게 크게 좌절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이때에서 단기 고점에 여기에서 뭐 속된 말로 우리가 뭐 물렸다라고 이제 뭐 주식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들어온 사람도 사실 이게 몇 년 지나서 다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주식처럼 생각하고 내가 요거 샀다가 뭐 한 1년 있다가 팔아야지 이 생각이 아닌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냥 뭐 나는 이거 그냥 내 집은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때 샀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30년을 30년 더 살겠지만 한 30년을 살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나고 봤을 때 여기에서 뭐 한 10% 20% 싸게 산 게 지나고 봐서 30년이면 내가 아까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7%씩 만약에 계속 진짜 토론토의 수익이 계속 올라간다 하면 10년에 2배가 되겠죠. 그리고 20년에 4배가 될 거고 30년 후에는 8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800%라는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 10%다 뭐 그것이 얼마나 미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롱텀으로 사는 분은 이게 뭐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이런 움직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투자용으로 이걸 해가지고 나는 요거를 팔고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가 좀 그 시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시점은 언제가 좋은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단기 고점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단기 고점. 아까 그 피크가 올라가는 시점. 그 단기 고점이라고 해서 뭐 이때가 안 되면 나중에 이게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 올라갔다가 또 약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왕이면 그거를 아까 같은 그런 피크를 내가 먹고 빠지고 싶잖아요. 누구든 간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단기 고점에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 부동산에. 근데 너무 많이 몰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인구 증가를 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완만한 상승 곡선을 이루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좀 이상하리만큼 너무 막 급등을 해. 그때는 요때가 단기 고점이구나. 우리가 예를 30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단기 고점 해도 또 갔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한번 잠깐 피크했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데 내가 짧게 물론 부동산을 1, 2년 하려고 들어온 사람은 부동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분들은 그냥 주식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내가 한 중기 정도 한 5년 정도 갖고 있다가 팔라서 우리 애들 뭐도 사주고 이러고 싶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시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 그 얘기가 뭐냐? 다른 모든 자산이 증가해. 그때는 부동산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 금값, 뭐 주식값, 뭐 다우지수도 막 올라가고 그런 때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고 그런 때가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던 그 시절.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산다. 모든 사람이 산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어떤 투자를 할 만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까지 콘도를 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뭐 일시적인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게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이런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포모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이거를 이 순간에 빠지면 안 되겠다고 이제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모든 사람한테 생길 때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부동산은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야지 뭐 여기 샀다가 여기 물렸어 여기서 그냥 던지고 나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워렌 버핏의 그 말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한다. 이거는 뭐 그분은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부동산이라는 우리가 토론토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기에서는 항상 들어갈 때 내가 미니멈 10년은 갖고 있다. 예전에 저한테 막 이런 분들 전화 온 경우 있어요. 뭐 어떤 콘도를 하는데 난 돈이 없으니까 요 전매를 목적으로 요것만 나는 클로징할 돈 없어요. 전매를 할 걸로 뭐 들어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 저는 전매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거꾸로 말렸죠. 근데 아마 그분은 딴 데가 샀을 거야 아마. 전매는 뭐예요? 그냥 샀다가 플리핑을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 부동산을 주식처럼 하겠다는 얘기예요. 두 개는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이에요. 그분은 차라리 뭐 코인 같은 걸 하든지 주식을 하셔야 돼요. 뭐 쟤는 그렇게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투자에 대해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격이 다른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사람은 아까 우리 옆집에 뭐 그런 우둔하게 쭉 가는 아저씨처럼 이건 미련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 경제가 어떻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뭐 지금 인플레이션과 뭐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뭐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너무 많이 알아. 근데 주식에서 그런 분들은 주식해야 돼요. 주식해서 했다가 물론 그렇게 해서도 뭐 결과가 어떨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부동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그냥 우직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투자라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이 그래프를 쭉 보면서 내가 그냥 옛날에 뭐 하나 사놨으면 지금 뭐 어느 정도 올랐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사놓고 또 유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테넌트가 속색여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그거를 다 자기가 감내하면서 20년간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대단한 거예요. 주식 투자로 그렇게 수익률을 낸다는 것이. 근데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로 돈을 버는 걸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투자로 뭐 단독주택을 많이 사진 않죠. 단독주택은 자기가 살 집으로 살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이제 뭐 우리가 뭐 투자하는 분들은 뭐 분양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단기 고점에 팔아야 돼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그러면 한 중기 정도로 뭐 아주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기 정도로만 하겠다.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는가? 단기 고점에 팔아야 돼요.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서 팔고 나와야 돼. 거꾸로 그 사람은. 그럼 언제냐 그때가. 이 그래프를 보면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이때 이걸 먹고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거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때가 한 30만 불 때 사가지고 이때 벌써 한 50만 불 때 그래야 뭐 한 7, 80%가 올라간 거예요. 7, 80%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거기에 나는 레버리지가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4배를 굴리는 거잖아요. 내 돈이 4분의 1밖에 25%만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모기지고. 그러면 70%를 먹었다. 그러면은 280%가 되는 거예요. 47에 28. 근데 그거를 못 먹어. 그래서 이거를 이때 파는 전략을 하려면 거꾸로 우리가 그래프를 돌아보자 이거예요. 이게 지금 2017년, 이게 2022년도인데 2022년도에 만약에 2022년 1월에 이때 피크 때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이거를 최소한 구매를 이때는 했었어야 돼. 이때. 그죠? 2020년 뭐 2019년도에는 했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뭐 렌트 한 1, 2년 주다가 팔겠죠. 사자마자 파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엔티 프리핑 하는 그런 거에 보면 1년 최소한 1년 이상 갖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그게 다 그냥 텍서블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생각하면 이때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이때 클로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콘도 분양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 2015년도에 받았어야 돼. 그래야 최소한 얘가 이 사람이 요 피크와 요 피크 두 개를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한 10년은 뭐 제가 눈이 얘기했지만 부동산을 10년 정도 계획으로 들어와라 이게 처음 계획을 할 때부터. 그리고 나는 나는 이거 뭐 했다가 플립해야 돼. 그럴 분은 아예 하지 말고 하려면 그러면 지금 이걸 그래프를 우리가 봤을 때 거꾸로 돌아봤을 때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쯤에 사는 거예요. 이쯤에 예를 들어서 콘도 분양을 하나 받았어. 근데 한 5년 걸린대. 오케이. 5년 땡큐. 길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클로징 할 때쯤 돼서 한번 피크가 터졌어. 그래갖고, 야, 내가 많이 올랐네.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콘도 분양이나 이런 거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이때 산 사람들이에요, 이때 산 사람. 이때 산 사람들이 이 피크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야, 누가 많이 벌었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피크에 팔지를 않고 언제 팔았냐면 이 사람은 이거 2014년도에 산 거를 사실은 클로징이 뭐 한 2017년도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판매한 거는 이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면서 한 7년이 지나간 거지. 그래서 7년이 지나갔더니 이 사람이 거의 2배가 됐어 이게. 근데 아까 레버리지 효과까지 생각하면 400%가 된 거예요. 2배가 됐다는 얘기는. 100% 곱하기 4배니까. 400%. 그러니까 자기 돈 대비해서 4배를 만든 거예요. 자기 돈을.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때 안 팔고 이때 팔았어. 더 올랐어. 자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해피한 그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뭐 그제서야라고 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쓸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만약에 10년을 갖고 있으면
이런 피크 또 온다 이거예요.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니까 막 뭐 세상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막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가격이라는 게 서로 이때 자기가 팔지도 않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올라갔어. 아무 나한테 의미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파는 시점에 이게 얼마에 파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내가 산 게 얼마 올랐대, 내가 산 게 얼마,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물론 뭐 그거는 약간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고, 너무 그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이런 거에 하지 말고 그냥 요새 금리가 뭐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뭐 많이 주니까 그런 분들은 은행에서 나오는 그걸 해라. 그렇지만 그건 알아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는 투자는 결국은 돈을 잃는 것이다. 그것만 알고 결국은 뭐 해도 된다. 뭐 안정적으로. 그렇지만 뭐 너무 힘들면 안 되죠. 사람이 사는데. 그래서 이렇게 팔려면 그런 고점에 파는 전략은 결국은 오히려 비수기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뭐 지금 약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롱텀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조금만 돈을 넣어놓고 잡아놓는 거예요. 그렇고 5년 후에 봤더니 그래. 요새는 뭐 한 10%만 넣는 것도 많아. 근데 자기가 한 10% 15% 넣어놨는데 봤더니 나중에 뭐 이게 50%가 올랐다. 그러면 내 돈 대비해서는 그게 몇 배가 올라간 거예요. 내 투자 금액 대비해서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파는 10년 후에 봤더니 피크를 한 2번 정도 만났다 또. 단기 고점을 한 2번 정도 만났다. 재수 좋게. 아니면 뭐 재수 안 좋아서 한 번 정도 만났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 돈 20%, 25% 투자라는 금액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 250%는 발생한다 이거예요. 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부동산은 그렇게 좀 약간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를 일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중개인과 잘 상의를 해라. 그래서 저희 없으시면 저희 홈스탠다드 부동산에 연락을 하시라.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적절한 중개인을 제가 이렇게 컨트롤해서 여러분들한테 맞춰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얘기를 듣고 또 뭐 중요하죠 이게. 저는 이 유튜브로 해서 이게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나야 또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또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꼭 저한테 뭐 이걸 부동산을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사실 저한테 이렇게 뭐 문의가 많이 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뭐 답할 수 있는 거는 뭐 답도 하고 전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이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하시다가 또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처분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은 토탈로 여러분들의 어떤 파이낸셜 어떤 플랜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걸 전반적인 걸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부동산만 좋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일반인들이 롱텀으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에는 부동산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